한 아이가 영어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시무룩했다. 부르퉁한 아이에게 영어 선생이 가볍게 말을 붙였다. 경선아,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보로통해 보이는데? 아니요. 지난번에 아빠가 화냈어요. 지난번 일에 아직도 기분이 안 풀린 거야? 전단지 돌린 날 엄마가 밤늦게 들어와서 아빠가 꼬치꼬치 물었는데 그때부터 두 분이 말을 안 해요. 경선은 임 선생의 아이였다. 전단지 돌린 날은 학교 입학식이 있었던 날로 학원에서도 단축 수업을 했었다. 수업 시간을 앞당겨서 형식적인 수업을 잠깐 한 후 일찍 퇴근을 했던 날인데 임 선생은 그날 집에 늦게 들어간 모양이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영어 선생이 임 선생에게 갔다. 영어 선생은 경선이 조금 시무룩한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경선으로부터 들은 자세한 말은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영어 선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임 선생은 학원 전단지를 돌리러 나간 날 원장과는 아무 일도 없었다며 때 아닌 변명을 쏟들였다.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임 선생은 괜한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다. 영어 선생은 그런 임 선생을 뒤로 하고 재빨리 교실로 돌아왔다. 영어 선생은 남의 일에 경망스럽게 끼어든 자신이 딱하게 느껴졌다. 임 선생은 남편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한데 성격이 꼼꼼한 남편과 살다 보니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임 선생의 작은 아이는 마음이 여려서 아무에게나 제 심정을 잘 드러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부모가 아이에게 우울한 마음을 심어주었나 보았다. 영어 선생이 되돌아가자 임 선생은 순간적으로 피어올랐던 걱정을 내려놓았다. 영어 선생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어떤 것도 쉽사리 눈치챌 리 없었다. 구원장이 선생들의 월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 임 선생의 월급만은 깎이지 않았었다. 근래에 2번의 조정이 있었는데 2번 다 임 선생의 월급은 깎이지 않은 채 원래대로 지급되었다. 영어 선생은 그런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구원장과의 관계를 영어 선생 따위가 알아챌 리 없다고 임 선생은 확신했다. 지난번에 임 선생이 자신의 일에 바람난 선배 언니를 갖다 붙이며 떠봤을 때도 영어 선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 선생은 구원장의 몸이 다가올 때 기분이 좋았고 별다른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임 선생의 탓은 아니었다. 남편이 변변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은 지루했다. 임 선생은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스스로 챙겨 누릴 뿐 남편을 보채지 않았다. 구원장과 오래 만났어도 그렇다 할 만한 사건 없이 지내왔다.
한데 몸의 것을 훑을 뿐 뜸을 들이며 시간을 보내던 구원장이 근래에 문실문실 피어난 사랑의 결정을 피워올렸다. 처녀총각 시절에도 명실상부 처녀총각이 아니었는데 이제와 새삼 순결을 따진다는 것이 임 선생에게는 맞지 않았다. 게다가 순결이라는 것이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되어 부부지간이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사랑에 목매어 결혼하지 않았듯 부부 생활도 순결이라는 관념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다. 임 선생은 지엽적인 순결 문제를 들먹이며 골치 아프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결혼 전에 임 선생은 잠시 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다. 그때 임 선생은 부서의 팀장에게 커피를 타다 주고는 했다. 임 선생이 커피를 들고 가면 팀장은 커피가 맛이 없다며 밀어놓았다. 팀장이 말하던 커피 맛의 진정한 의미를 임 선생은 알아채지 못했다. 교회에서 알게 된 남자와 결혼할 때까지도 임 선생은 팀장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던 그는 모든 것이 고급 일색이었다. 임 선생은 그와 사귀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임 선생을 본둥만둥했다. 임 선생이 타다 주는 종이컵 커피에 웃음을 흘리는 구원장에 비하면 그는 냉정한 사람이었다. 커피를 가져온 임 선생의 손에 제 손을 슬근슬근 비비대는 구원장이 임 선생은 싫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임 선생은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렸다. 주말이 되면 임 선생은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에 나갔다. 그곳에서 만나는 여자들 중에 티셔츠를 입듯 자연스레 모피를 걸치고 나오는 이들이 있었다. 모피류를 착용하기에 아직 이른 나이인데도 그들은 의류 외에 다른 것들까지 고급으로 둘렀다. 어떤 여자가 신고 있던 망사 슈즈는 알고 보니 한정 생산으로 나온 제품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시장에서 싼 값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흔한 물건이었다. 한데 여자의 것은 유명 로고가 새겨진 명품이었다. 임 선생은 사회교육원이 아닌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다. 학비가 세서 석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원을 선택한 것이었다. 교육원에 나오는 여자들의 대부분이 임 선생보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여자가 가끔씩 간식을 사오곤 했는데 그것은 박스에 외국어가 박힌 고급 도넛이었다. 도넛의 가격은 임 선생 가정의 몇 끼 식료품비와 맞먹었다. 임 선생은 지역에서나마 자신이 상류축에 들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다. 하여 아파트 평수를 2배로 늘려서 이사를 한 것이었고 교회까지 옮겨서 만나는 사람들의 계층을 바꾼 것이었다. 그렇게 레벨을 높였음에도 임 선생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내면의 목소리가 상류축에 입성했음을 치켜 올려주면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제 삶의 실상을 꼬집어주는 것이었다. 대출 원리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남지 않은 현실을 임 선생은 겨우 이어가고 있었다.
요즘은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 여자들도 차를 끌고 장을 보러 다녔다. 임 선생만은 혹한의 겨울날과 폭염의 여름날을 고스란히 맞으며 버스를 타러 나갔다. 임 선생은 늘 호화로운 쪽을 향해 애달아왔다. 그쪽을 향해 임 선생이 달려가면 그곳은 저만치 멀리가 있었다. 짝사랑의 비애는 비단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보았다. 그날 저녁 임 선생은 오랜만에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성령이 가족의 기도를 들으려고 파투 앉아있는 것 같았다. 주의 은총이 이 가정에 임하시어 축복 가정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달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는데 힘을 합해 줄이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경제서적 등을 많이 읽어 지식가족이 되게 하시고 임 선생은 기도 중에 구역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던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도들 중 피아노 위에 놓여있던 서적에 유독 눈을 맞추던 박사모가 생각났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제물로 축복하사 부의 은총을 누리는 행복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이 머지않아 이 가정에 역사하실 줄로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끝으로 가족 예배를 마친 임 선생이 평안을 되찾았다.